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는 지금 미국은 예상치 못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소비자 물가 상승, 공급망 붕괴, 그리고 에너지 가격 급등은 이미 미국 사회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그러나 이 혼란의 중심에서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미국이 오랜 동맹국이자 아시아의 핵심 파트너인 대한민국에게 전례 없는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그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외교 전쟁이 본격적으로 불붙은 것이다. 한때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세계를 향해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선언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동맹국들의 신뢰는 흔들리고 미국 내부의 경제적 부담은 오히려 커져만 갔다. 그 중에서도 한국에 대한 요구는 도를 넘어섰다. 단순한 협상 수준이 아니라 마치 상하관계를 강요하듯 돈을 더 내라는 식의 일방적인 압박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번에는 달랐다. 예전처럼 미국의 목소리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하게 맞섰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다. 세계 5위의 국방력을 보유한 강국이며 자국의 방어를 스스로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기술력과 경제력을 갖춘 나라다. 과거에는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로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지키는 나라로 완전히 달라졌다. 그 자부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 성과와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은 이미 KF-21과 같은 최첨단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고 있으며 함정과 미사일, 그리고 위성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독자적 방위체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미국이 더 이상갑의 위치에서 지시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미국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국방 투자 확대를 촉구하며 발언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협력보다는 요구에 가까운 뉘앙스가 깔려 있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자국의 영향을 벗어나 독립적인 국방 노선을 걷는 것이 달갑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독립적인 행보야말로 한국을 세계 무대에서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은 아직 돈행전식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듯하다. 동맹을 수평적 관계로 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을 중심으로 한 피라미드 구조 안에서 세계를 재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방식이 통하지 않았다. 한국은 단호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공개적으로 거부했고 주한미군이 철수하겠다면 어쩔 수 없다는 태도까지 보였다. 이 한마디는 미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동안 자신들이 지켜주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이제는 없어도 되는 나라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내부에서도 한국은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의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자주적 행보를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위기를 헤쳐나가는 단계에 도달했다. 외세의 압박이나 협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전략적 사고를 보여주고 있다. 그 중심에는 국민들의 자부심과 역사 속에서 이어져온 불굴의 정신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나라는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시련을 발판 삼아 더 강해졌다. 미국의 압박은 한국을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제 세상은 묻고 있다. 왜 한국은 이렇게 강해졌는가? 그 답은 단순하다. 한국은 과거의 상처와 경험을 교훈 삼아 스스로를 단련시켜온 나라다. 경제 위기 때마다 다시 일어섰고 기술 봉쇄 그리고 이제는 국방력마저 세계 최상위권에 올라섰다. 미국이 지금처럼 일방적인 요구를 계속한다면 오히려 잃는 쪽은 미국일 것이다. 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세계는 그 사실을 똑똑히 보고 있다. 한국의 단호한 대응이 공개되자 미국 내부는 큰 혼란에 빠졌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한국이 더 이상 우리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미 언론들은 일제히 미국의 외교 전략이 한반도에서 균열을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과거에는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어느 정도 순응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 그 시대는 완전히 끝난 것이다. 한국은 이미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숨은 불평등 구조를 깨부수며 자주국방의 길로 본격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자신들이 보호자라고 여겼던 나라가 어느새 동등한 협상자로 서 있으니 말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미국 내에서도 큰 논란거리였다. 트럼프는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이미 주한미군 기지 유지와 인프라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이런 불합리한 요구는 결국 한국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정부 역시 국민의 뜻에 따라 미국에 맞서기 시작한 것이다. 그 후의 흐름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미국 내 보수 언론은 한국이 동맹의 가치를 모른다고 비난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이 오히려 동맹을 장사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특히 미 의회 일부 의원들과 싱크탱크는 한국은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함께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지적했다. 이 발언은 워싱턴 외교가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의미다. 한국 내에서는 오히려 국민들의 자부심이 더욱 커졌다. 우리가 내 나라를 지킨다는 자주의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고 젊은 세대는 주권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미국산 무기 도입이 곧 안보의 상징처럼 여겨졌지만 지금은 국산 무기 체계와 기술 개발이 자존심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KF-21, K2 전차, K9 자주포, 천공 미사일, 그리고 독자 위성 정찰 능력까지 한국은 이제 기술적으로도 독립을 선언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 변화는 단순히 군사적인 차원을 넘어 국제정치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던 힘의 질서 속에서 한국은 새로운 균형추로 떠오르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이 미국의 철저한 동맹국으로 남아있는 반면 한국은 점점 독립적인 길을 걷고 있다. 미국은 이 점을 불편하게 느끼고 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과거처럼 승인을 구할 필요가 없다. 이미 기술, 산업, 군사력 모든 면에서 미국의 일방적 지시를 따를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점은 미국 국민들조차 점차 이런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언론은 한국은 세계 5위 국방력의 실질적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그뿐 아니라 한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이 미국 내 제조업 위기와 비교되면서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면서 한국이 미국을 도와주는 입장이라는 시각이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는 미국이 한국의 기술과 자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한때 한국을 압박하던 미국이 이제는 협력 없이는 버티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한 것이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방산 기술까지 어느 분야를 보더라도 한국의 존재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 내부에서는 한국을 압박하기보다는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정치인들은 과거의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지금의 한국은 더 이상 종속국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모든 변화의 근원에는 국민의 의식 변화가 있다. 한국의 국민들은 이제 외세의 압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국익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 그래서 미국의 지나친 요구가 공개될 때마다 오히려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국민들의 여론이 정부의 뒷받침이 되자 한국 정부는 한층 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된 것은 결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냉정한 계산에 근거한 전략이었다. 이제 미국은 깨닫고 있다. 한국은 단순한 군사적 파트너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세력이다. 함부로 압박하거나 명령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동맹을 유지하고 싶다면 수평적이고 상호 존중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시대의 요구이며 국제 질서의 새로운 흐름이다. 한국은 이미 그 길의 선두에 서 있다.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한국은 오히려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모두 준비된 나라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가 본격화되자 한국 내부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쏟아졌다. 이것은 단순한 협상이 아니다. 미국이 경제적 어려움을 한국을 통해 메우려는 시도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지적했다. 실제로 당시 미국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로 심각한 내적 위기를 겪고 있었고 방위비 분담금은 그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손쉬운 수단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 속내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미국의 요구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오히려 한국의 국방 투자를 자주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우리가 스스로 지킨다. 이 한마디가 국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정부의 강경한 태도는 국민적 지지를 받았고 미국이 예전처럼 돈으로 해결하자는 논리를 내세우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한국은 외교의 중심을 주체적 선택으로 옮겨놓았다. 이 시점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미국 내 여론조사에서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응답이 점점 늘어난 것이다. 특히 미국 내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방위비 협상 태도는 합리적이며 미국이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목소리는 의외로 큰 영향을 미쳤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오히려 미국 내 기업들이 먼저 불안감을 드러냈다. 한국 시장과 협력하고 있는 수많은 미국 기업들은 만약 한국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우리 경제에도 큰 타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렇듯 미국 내부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일방적인 명령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다.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은 점차 한국은 우리의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다라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 그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단 한 가지, 한국의 당당한 태도였다. 굴복하지 않는 국민의 의지와 실력이 미국의 인식을 바꾸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조용히 오갔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실행에 옮기기에는 쉽지 않았다. 한국의 전략적 위치와 군사적 인프라는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이다. 만약 철수가 현실화된다면 미국은 스스로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즉, 미국은 한국을 압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한국이 보여준 강경함은 결국 미국의 협상 카드를 무력화시켰다. 국내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국민적 자존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가 미국에 휘둘리지 않았다. 이 자부심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적 성장의 증거였다.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기술 강국으로의 도약까지. 그 모든 여정은 의존이 아니라 자립의 역사였다. 미국이 아무리 거대한 나라라 해도 한국은 더 이상 그늘에 머무르지 않았다. 이제는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맹이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 각국의 시선을 끌었다. 유럽의 주요 언론들도 한국이 미국의 외교적 압박을 정면으로 돌파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외교 분석가들은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세계는 한국을 단순한 지역 강국이 아니라 글로벌 질서의 조정자로 보기 시작했다. 그 배경에는 철저한 실력주의와 국민적 단결이 있었다. 한편 미국 내 일부 언론은 이런 변화를 불편하게 받아들였다. 한국이 너무 자신감을 갖고 있다.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식의 논조가 이어졌다. 그러나 그런 논평조차도 이미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다. 한국은 스스로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다. 오히려 세계는 한국의 결단력을 부러워하기 시작했다. 일본조차 미국에 의존하는 외교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의 자주적 행보는 국제사회에서 더욱 돋보였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방위비 분담금 논란을 넘어 한미관계의 본질을 다시 정의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누가 더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진정한 파트너인가의 문제로 바뀐 것이다. 그리고 그 답은 명확하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지키는 나라다.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과거의 착각에 머무느냐에 따라 미래의 동맹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제 한국 사회는 완전히 달라졌다. 과거에는 미국을 동경하던 시절이 있었다. 미국산 제품, 미국식 문화, 미국의 대학과 기업이 곧 성공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다르다. 미국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냉정하게 분석하고 필요할 때는 협력하되 불합리할 때는 단호히 맞선다. 그 변화는 세대 전체의 인식 전환에서 비롯되었다. 젊은 세대는 더 이상 미국을 선진국의 모델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스스로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준을 세워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여행객이 급격히 줄어든 이유도 단순한 경제적 요인이 아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제 미국이 진정한 동맹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한미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당연시했지만 지금은 공정한 동맹인가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한국 국민들은 더 이상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객관적인 판단과 냉철한 이익 계산을 통해 행동한다. 이런 태도는 미국 사회에도 적잖은 충격을 주었다. 한때 미국은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며 다른 나라의 정책에 깊숙이 개입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중견 강국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미국 중심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한국의 대응은 그 상징적인 사례다. 미국의 과도한 요구에 NO라고 말한 순간 전 세계는 한국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다. 이제는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난 나라,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의 모습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한국은 미국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을 선도하며 세계 시장을 재편하고 있다. 미국의 GM, 포드가 전기차 시장에서 흔들리는 사이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냈다. 삼성과 SK는 반도체 공급망에서 필수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고 하나와 LIG 넥스원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있다. 미국은 이 모든 변화를 바라보며 더 이상 한국을 보조적 역할로 규정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미국 정부의 태도에도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과거에는 명령하듯 지시하던 관계였지만 이제는 협의하고 조율해야 하는 관계로 바뀌었다. 한미동맹의 무게중심이 균형을 찾아가는 순간이다. 특히 주한미군 문제는
더 이상 일방적인 통보로 해결되지 않는다. 한국은 자국의 안보 환경을 스스로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독자적으로 취한다. 미국이 주둔을 원한다면 그것은 상호 존중의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변화가 있다. 바로 한국 국민들의 자부심이 외교정책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다. 이 의식이 사회 전반에 퍼지면서 외세의 압박에 대한 국민적 저항력은 눈에 띄게 강해졌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지킨다는 목소리가 확산되었다. 국민들의 의식이 변하면 국가는 변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바로 그 변화를 실현하고 있는 중이다. 이 변화는 단지 자국 내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주변국들 역시 긴장하고 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지침에 의존하고 있고 중국은 한국의 기술적 부상에 위협을 느낀다. 한국은 그 사이에서 주체적으로 움직이며 자신만의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것이 바로 K전략이다. 미국과의 동맹은 유지하되 필요할 때는 중국, 유럽, 중동과도 실용적 협력을 펼친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외교, 그것이 한국식 현실주의다. 한편 미국 내에서도 한국은 이미 선진국 중의 선진국이다. 라는 평가가 보편화되고 있다. IMF, OECD, 그리고 글로벌 컨설팅 기관들은 한국의 성장률과 기술 경쟁력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군사 분야에서는 KF-21의 성공적인 시험 비행과 K9, 자주포의 수출 실적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미국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한국형 국방력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국제 무대에서 입증된 현실이다. 이처럼 한국은 단순히 방어가 아니라 주도하는 나라로 변모했다. 미국이 흔들릴 때마다 한국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국민, 그리고 냉철한 판단으로 움직이는 정부.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근본적인 힘이다. 세상은 이제 더 이상 누가 지켜줄까를 묻지 않는다. 대신 누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가를 묻는다. 그리고 그 질문의 정답은 분명하다. 바로 한국이다. 미국은 이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과거에는 한국을 단순히 군사적 거점으로만 인식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한국은 세계 경제의 핵심 엔진이자 전략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특히 방산,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은 미국이 의존해야 하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 상황은 역전된 것이다. 한때는 미국이 요구하고 한국이 수용하던 구조였다면 이제는 한국이 제안하고 미국이 협의해야 하는 시대로 들어섰다. 이 변화는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만 그치지 않는다. 정치적, 군사적 구조 전체가 바뀌고 있다. 미 국방부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더 이상 보조적 역할이 아니다 라고 공식 언급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미군의 방어선에 포함된 존재가 아니라 독립적 안보축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국민적 결집이 있다. 한편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일부 세력이 한국이 미국을 멀리하고 있다고 비난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한국은 동맹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동맹의 균형을 바로잡고 있는 것이다. 를 지키기 위한 합리적 거리두기, 그것이 한국식 외교의 핵심이다. 과거처럼 한쪽에 의존하지 않고 필요할 때는 중국과 이런 다층적 외교 전략은 한국을 더욱 유연하고 강한 나라로 만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국방산업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다. K2 전차는 폴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 주요국에 수출되었고 K9 자주포는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서 가장 신뢰받는 화력체계로 자리잡았다. KF-21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자체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평가받으며 국산 항공기 시대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미국이 독점하던 방산기술 시장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진입한 것이다. 이제는 미국조차 한국산 무기의 효율성과 가격 경쟁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의 기술력은 방위산업을 넘어 경제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으로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이런 산업적 성공은 곧바로 국가의 안보 역량으로 연결된다. 첨단 기술은 군사력의 기반이며 기술 자립은 곧 전략적 독립이다. 한국은 이미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서는 한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기술 파트너다라는 발언이 나왔다. 또 다른 의원은 우리가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미국의 산업 경쟁력도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발언이었다. 한국의 위상이 이처럼 달라진 이유는 단 하나, 스스로의 힘으로 쌓아 올린 신뢰였다. 국내에서도
국민들은 자부심을 느꼈다. 과거 세대가 어렵게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젊은 세대는 새로운 국방 강국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실제 현실이다. 한국은 세계 5위의 국방력을 갖춘 나라로 경제력과 기술력을 동시에 확보한 몇 안 되는 국가다. 국민들은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외세의 압박에 결코 굴하지 않는 자신감을 키워가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한국의 태도가 오히려 미국 내부의 여론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CNN은 한국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맹이지만 동시에 가장 독립적인 동맹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은 미국을 필요로 하지 않는 첫 번째 동맹국이라고 평했다. 이러한 보도는 미국 사회에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존경의 시선도 불러일으켰다. 한국의 당당한 외교, 그리고 자주적 국방은 더 이상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이제 미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한국과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과거의 우월의식에 머물 것인가? 한국은 이미 답을 내렸다. 우리는 대등한 관계만을 원한다. 이것이 한국의 새로운 외교 원칙이다.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동맹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상호 존중의 원칙 위에 선다면 한미 관계는 오히려 더 강해질 것이다. 세계는 지금 그 변화를 지켜보고